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도네시아의 치명적 실수. 2. 록히드 마틴의 치명적 실수. 3. 바이든과 빈 살만 왕세자의 갈등.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 조선업은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지만 잠시나마 중국에 그 자리를 빼앗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규모의 자본과 저렴한 인건비를 토대로 싼 가격에 빠르게 배를 건조하는 중국의 모습에 세계 조선업 시장을 중국이 지배하게 될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중국 후동중화조선이 건조한 LNG선인 글래드스토너가 출고된 후 갖은 잔고장이 시달리다 7. 결국 시운전 2년여 만에 폐선되며 중국 조선산업의 침몰을 알렸습니다. 덕분에 한국산 배의 품질과 높은 수준의 사후관리 시스템이 다시 금주목받으며 세계 조선업 1위 자리를 재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물건을 싸고 빠르게 만들어서 파는 것만이 아닌 품질이 얼마나 좋고 사후관리가 잘 되는지는 고가의 상품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한국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에서 더 철저한 모습을 보여 한번 구매한 국가들은 매우 높은 재구매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 방산업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한국산 무기들이 구매국들의 호평을 받으며 한국 방산기업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FA50을 두 번째로 구매한 나라인 이라크. 2013년 이라크는 2조 2천억 원을 들여 FA50을 기반으로 한 경공격기 T-50IQ 24대를 도입했었는데요. 구매한 것까진 좋았지만 이주로 인해 내전이 발발해 공군기지가 파괴되고 파일럿 교육을 진행할 수 없어 이라크로 향한 T-50IQ는 먼지만 쌓인 채 창고에서 방치되게 됩니다. 이즈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이라크 공군은 T-50IQ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려 했으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라크는 카이의 도움을 요청했고 카이는 기꺼이 이라크로 날아갔습니다. 카이는 이라크 공군과 T-50IQ의 운용률을 높이기 위한 후속 군수지원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금액만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카이는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T-50IQ를 THLH 완전분에 정비하고 이라크군 조종사들에 대한 조종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지원 계획의 1단계가 마무리되어 T-50IQ 24대가 다시금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정비된 T-50IQ 행사에 참가한 이라크 국군 총사령관 및 이라크 군 장성들 새롭게 탄생한 T-50IQ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새롭게 날아오른 T-50IQ의 모습에 매우 만족. 공장에서 방금 나온 것처럼 정비된 T-50IQ의 모습에 이라크 군 장성들은 카이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고 FA50의 추가 도입과 성능 개량 사업에 대해 의논 중이라고 합니다. 카이는 이번 후속 지원 사업으로 앞으로도 수십 년간 대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전투기와 같은 고액의 방산 장비는 단순히 구매한다고 끝이 아닌 유지, 정비에 많은 비용과 기술을 요구합니다. 전투기의 수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항공기 개발과 양산이 30%라면 후속 운용 지원은 70%에 달한다고 할 만큼 훨씬 비중이 큰 시장입니다. 때문에 해외 유명 방산 기업들에서는 유지 보수를 명목으로 후속 군수 지원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죠. 한국의 F-15K는 구매가가 1,000억 원이었지만 정비를 위해 제조사인 보잉사에 매년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F-15K를 30년간 운영할 경우 1대당 3에서 4천억 원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기에 이라크와의 후속군 주지원 사업 체결은 매우 반길만한 일입니다. 황금알을 낳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분야에 우리나라 방산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FA50을 개발한 카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FA50의 성능 개량에 힘씀과 동시에 전투기의 핵심 부품들을 국산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FA50 부품의 100% 국산화가 완료될 경우 기존 외화 유출을 막을 수 있음과 동시에 전투기 부품 수출로 막대한 이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라크에 대한 한국의 사후 지원은 전투기 정비에만 멈추지 않았는데요. 극비리의 카이 직원들이 파견되어 이제 공격으로 파괴된 공군기지를 건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최초의 사례로 군사기밀 유지를 위해 이라크와 한국 언론에도 밝히지 않고
극비리의 건설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라크의 국방에 큰 도움을 주는 이유는 이라크가 믿을 만한 고객이었던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분담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달리 이라크는 내전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FA-50 대금을 전액 지불했는데요. 타일 역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한 이라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며 FA-50 추가 도입 계약을 따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방산사업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원소스 멀티유즈가 기능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방산 수출의 선두주자인 K9 자주포는 만족스러운 성능에 더불어 철저한 후속 지원으로 한국 방산 수출의 모범 사례로 언급되곤 하는데요. 단순히 판매에서 고치는 것이 아닌 현지 생산기지를 건설해 부품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그 나라를 기반으로 주변국들의 K9 수출을 이어나가는 행보를 보이며 빠르게 세계 자주포 시장을 공략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지에 면허를 주고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수출 전략의 한편에선 K9를 구매하고 생산기지를 건설한 나라에서 K9 복제품을 파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터키에서 만든 K9 파생형인 T155 푸르투나가 유럽 자주포 도입 사업에 끼어들려 했지만 자격도 얻지 못한 반면에 K9 자주포는 수천 대를 계약하는 데 성공하며 어설프게 따라해봤자 결국 원본에 비할 순 없다는 것을 증명했죠.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추출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에도 생산기지를 건설해 상당한 물량을 현지 생산할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향후 수십일 년 동안 한국이 얻게 될 이득은 가능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거기에 카이의 주도 아래 국제비행학교가 폴란드에 건설될 계획입니다. 기존 유럽의 파일럿들은 미국까지 비행훈련을 받으러 가야 했지만 가까운 폴란드에 비행학교가 생기면 유럽 전체의 파일럿들이 모여들어 T-50, FA-50으로 비행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유럽 전체에 한국산 전투기를 원하는 잠재 고객이 무수히 많아질 예정이죠. 안현옥 칼 사장은 이번 계약은 단순 판매가 아닌 공동협력의 시작이다. 폴란드와의 계약은 FA-50 1,000대 수출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FA-50 고객은 미래 KF-21의 잠재 고객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군사 무기 판매는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대규모 사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한국 방산 기업들도 사후 지원과 현지 진출에 힘쓰고 있는데요. FA-50을 가장 적극적으로 운영 중인 필리핀 공군은 여러 번의 실전을 통해 FA-50의 성능을 체감함과 동시에 실전에서 FA-50의 한계를 파악하기도 했죠. 때문에 필리핀 공군은 타이 측의 FA-50의 추가 도입과 더불어 성능 개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해왔습니다. KF-X 사업은 단순히 KF-21을 만들어낸 것뿐만 아닌 한국 항공기술 전체의 도약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와 기술들이 향후 생산될 FA-50 블록들에 적용되어 그 성능이 향상될 예정인데요. 2021 서울 아덱스에서 공개된 바로는 카이가 FA-50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KF-21의 레이더를 축소한 자체, 국산 이사 레이더와 자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조합, 새 사격 통제 레이더, HMD 탑재, 전자전 능력 향상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이 관계자는 FA-50 경공격기의 항속거리 및 무장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성능 개량을 추진 중, 고객 맞춤형 제안을 통해 FA-50 등 국산 항공기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FA-50이 블록 30에 도달할 경우 4.5세대 최강이라 불리는 스웨덴의 제이스민 39 그리펜 전투기에 버금가는 전투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펜 전투기의 대당 가격은 700억 원에 달하지만 FA-50의 판매가는 300억 원에 그쳐 비슷한 성능에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 각국에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의 성공적인 비행은 FA-50 블록 30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나 다름없기에 필리핀을 비롯해 FA-50을 보유 운영하는 국가들이 FA-50 성능 개량 사업에 어떻게든 참여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열렬한 성원 속에서 한국 무기 수출이 세계 8위에 등극하여 한국 방산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하나로 뭉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의 무기 수주에 힘을 쏟고 있다라고 보도하며 한국과 달리 세계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일본 무기에 대해 푸념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덮어놓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한국에 훨씬 뒤처진 일본 방산의 현실을 인정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좁은 도로에 맞춘 작은 전차는 어느 나라도 안 삽니다. 험한 무쇠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도입국들은 이들과 달리 유튜브에서 법만 핥는 지식이 아닌 실물을 보고 시험 주행을 해보며 경기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어. 게다가 무기뿐만 아니라 오프셋 등 경제적 혜택도 서로 협상했을 거야. 이런 댓글란에서 얕은 지식으로 다른 나라를 폄하하는 댓글을 달면 허무하지 않아? 객관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자칭 애국자라고. 웃겨 진짜. 한국 무기 산업이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수준까지 성장하게 된 것이죠. 현대전의 주력 병기인 장갑차, 전함에 이어 전투기까지 자체 생산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같은 1티어 방산국들과 같은 선상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총 한 차로 만들지 못해 남의 나라에서 빌려와야 했던 한국이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근 현재 한국 공군의 최대 전력인 F-35가 실탄이 없어서 기총도 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이 소식은 F-35가 북한의 전투기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출격했던 직후에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총도 못 쏘는 전투기로 북한을 상대하려고 했던 것이냐며 불안에 떨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한 이유가 다름 아닌 F-35의 자체적인 결함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져 미국만 믿고 비싼 값에 F-35를 구입했던 세계 각국들까지도 아연 실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데도 미국은 개발사가 결함을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라며 팔짱만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인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북한은 한 번에 무려 150대의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특별감시선 근처에서 무력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6일에는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를 동원해 편대 비행과 공대지 사격 훈련을 벌였고 이윽고 지난 8일에는 전투기로만 15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 훈련을 벌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이는 완전히 북한의 허세로 그 실상은 처참하다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죠. 실제로 동원된 전투기는 100대 안팎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이륙에 실패하거나 근처 비행장에 비상 착륙한 경우가 많았던 데다가 심지어 한 대는 아예 추락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날았던 100여 대의 전투기도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노후화된 기종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히 박물관이 살아있다 수준으로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런 골동품을 하늘에 띄울 능력이 있다는 점이 오히려 두렵다고까지 할 정도인데요. 한국군 입장에서는 이런 고물 비행기들이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기에 북한의 도발과 동시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군이 출격시킨 긴급대응 편대에는 공군 최대 전력으로 꼽히는 F-35A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북한의 무력 시위에 F-35A가 공개적으로 대응 출격한 것은 9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륙하는 것이 신기한 수준인 북한 전투기한테는 스텔스 기능 때문에 무장이 원조차 되지 않는 F-35는 공포 그 자체의 존재입니다. 북한은 F-35가 어찌나 두려웠는지 한국군의 도입 자체를 막으려고 간첩까지 보내서 도입 반대 운동을 지시했던 적이 있을 정도죠. 이렇게 북한이 발작을 해주니 한국군은 더더욱 F-35에 확신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응 직후에 이러한 확신에 금이 가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도입한 지 4년 6개월이 되도록 F-35A에 기총했을 단 한 발의 실탄조차 한국에는 없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지난 11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국군이 보유한 F-35A의 기총 탄약 5만 5천여 발은 전부 훈련용인 교탄이고 이 교탄을 쓴 훈련마저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F-35를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투기의 가장 기본적인 무장이자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기총을 못 쓸 지경이니 다른 무장의 성능도 신뢰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충격적인 것은 이 문제가 한국군이 유지 보수를 허술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F-35라는 기종 자체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실탄을 구매하지 않았고 교탄 사격 훈련조차도 진행하지 않았던 까닭은 F-35A 기총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 국방부 펜타곤은 F-35A의 기총 사격 시
총구 주변에 균열이 생기는 결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펜타곤은 록히드 마틴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전 세계에 수출한 F-35의 기총 사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그 중에는 한국이 구매한 F-35E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함은 2022년 현재까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미국 측에서도 F-35A 수출국에 실탄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자기들이 만든 결함 때문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질질 끌면서 추후 개선이 되더라도 정비 비용을 청구할 것이 뻔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기총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전력 손실에 대한 보상도 해줄 일 만무하니 개선 후에 사용할 실탄도 제값을 다 주고 사와야만 합니다. 결국 한국의 안보에 구멍이 뚫렸는데 이를 조치할 수단은 한국에 없는 셈입니다. 이런 일은 심지어 하루 이틀 일도 아닙니다.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F-35A가 이렇게 크고 작은 고장으로 말썽을 부린 횟수가 무려 234회입니다. 이는 비행 불능 상태와 특정 임무 불능 상태 판정을 받은 경우만을 취합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짧게는 수일 동안, 길게는 4개월 이상까지도 정비소 신세를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를 바득바득 갈아가면서 F-35A를 쓰는 이유는 강력한 전투력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 세대의 전투기와는 궤를 달리하는 압도적인 성능의 5세대 전투기 중에서 한국이 구매할 수 있었던 유일하면서도 최선인 옵션이 F-35A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가장 위협적인 적인 중국이 누가 봐도 F-35들 뺏긴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미국 측에서도 기술 유출이 있었음을 시인한 상황이라 한국이 F-35를 확보하는 것은 최소한도의 자위수단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F-35A가 잡아먹는 어마어마한 유지비까지 견뎌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9,500만 달러, 하나로 1,000억에 달하는 구매 비용조차 가소롭게 보일 정도로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F-35의 유지비는 그 돈 많다는 미국에서조차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미군에서 유지비가 많이 나오는 항공기 10가지를 꼽으라면 그중 7번째가 시간당 67,000달러를 먹는 F-35A입니다. 의외로 F-22 랩터가 10번째로, 즉 F-35A는 랩터보다 더한 금액을 매 시간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전투기를 제외한 나머지 8종은 폭격기나 수송기, 조기 경보기와 같이 체급부터가 전투기와는 궤를 달리하는 대형 기종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F-35A의 유지비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미 공군도 F-35A가 실패했다고 인정했으며 미 의회마저 예산을 이 정도로 잡아먹은, 오히려 훗날 전력에 구멍을 낼 수 있다며 F-35를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잇따라 이런 문제들이 불거짐에 따라 도입해온 F-35A를 과연 언제까지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에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비장의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국산 전투기 KF-21이죠. F-35A의 빈말하는 결함 문제가 한국에게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고장이 났다고 해서 임의로 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무기는 돈을 주고 사왔다고 해도 완전히 우리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기에 들어간 기술 하나하나가 미국의 군사 기밀이고, 미국은 이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판매하고 나서도 수리나 개조 등 내부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개입을 합니다. 이는 물론 국방 기술의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처사입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더라도 똑같이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무기를 사온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F-35A 같은 강력한 무기는 수입국 입장에서는 그 전투력에 의존하는 바가 정말 큰데,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간단한 고장조차도 미국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손도 못 대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니 애간장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산 기술로 자체 개발하는 KF-21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죠. 비록 KF-21이 현재 개발된 스펙으로는 F-35A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에 무리가 있지만, 꾸준한 개발과 개량을 통해 F-35A에서 겪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예방하고 결과적으로는 F-35A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계도부터 완성까지 전부 한국이 직접 만들었으니 결함이 생기더라도 그 파악과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에 맞게 개조를 하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능 실험을 위해 끊임없는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배치된 후에는 저렇게까지 결함이 자주 발생하는 일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KF-21은 전력화된 후로도 계속해서 개량의 개량을 거듭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더 완벽한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실험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유지비 문제 역시 해결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KF-21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지간해서는 F-35A만큼의 유지비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계속되는 개량을 통해 점점 더 최적화된 설계를 지향해 나갈 것이고 수출 전망도 매우 밝아서 팔리면 팔릴수록 규모의 경제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추후 유지비가 줄어드는 것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인 카이에 따르면 KF-21은 향후 5.5에서 6세대 전투기로까지 개량될 예정이고 그 상세한 로드맵까지 카이 내부에는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KF-21의 시험 비행이 성공함과 동시에 KF-21을 기반으로 하는 후속 기체 KF-XX가 개발 타당성 평가에 돌입했고 F4와 F5를 모두 대체한 후 KF-16이 퇴역할 쯤에는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한국의 전투기는 비싼 값 내고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F-35를 대신할 만한 후보로서 해외 유력 매체들과 세계 각국의 군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가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한국 무기를 판매한 이후부터 유럽을 넘어 최근에는 중동에서도 한국 무기 구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K방산이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중동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미국 무기가 가장 우수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그 배경에는 미국의 우수한 군사기술이 그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세계 무기시장에서 미국은 항상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떠오르고 있는 한국 무기의 진격에 미국제 무기가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무기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부상하기 시작했죠. 어느 순간부터 한국 무기의 주목도가 올라가더니 전세계 무기 수출 부문에서 9위에 올랐고 이제는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넘볼 정도인데요. 그야말로 K방산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미국 무기가 비싸기 때문에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국가들이 하나 둘씩 교대용품으로 한국 무기를 구매한 것이 시작이었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구매한 국가들 사이에서 성능이 너무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무기들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인데요. 가격은 미국산 무기보다 저렴하지만 성능은 오히려 미국제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가 직접 사용해 본 국가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실제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미국 무기가 한국 무기들에게 밀려나는 상황까지 와버렸는데요. 최근 사우디에서 나오고 있는 움직임에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우디가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놓고 도발을 하며 석유를 감산하는 등 지금까지 친미 정책을 펼쳤던 사우디였지만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두 나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우디가 최근 미국의 최신 전차가 성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국의 전차를 퇴출시키고 한국의 흑표 전차 도입을 검토하자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주력 전차인 M1A2 에이브람스 전차가 한국의 K2 흑표 전차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며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우디가 외교적인 이유로 미국제 무기보다 다른 나라의 무기를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실제 한국제 전차가 미국제 전차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무기 시장에서 벌어지는 한국 무기 구매 얼품과 한국 무기 성능의 미국제 무기들이 퇴출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상의 왕자라고 불리는 전차. 육군의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로 강한 화력과 방어력을 가지고 적진의 방어를 뚫고 전진을 하는 지상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무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가 어느 나라의 전차냐고 한다면 단연코 미국의 M1A2 전차 아니면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 둘 중 하나를 지금까지는 최고의 전차로 여겼습니다.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실전에서의 철학 덕분에 이 두 전차가 세계 2위를 다투는 전차라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최근 이런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 군사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능을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가장 우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사우디와 노르웨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일머니의 대표주자인 사우디는 과거부터 미국 무기의 최대 구매자 중 하나입니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했는데요.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15부터 시작해 미국의 주력 전차 M1A2 에이브람스 전차까지 대량의 미국산 무기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구매한 M1A2 전차는 분명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전차라고 했지만 의외로 사우디가 운영을 해보니 문제가 많았는데요. 예멘 내전에 참전한 사우디군이 후티반군에 의해 큰 피해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후티군의 대전차 미사일에 사우디군의 M1A2 전차들이 줄줄이 격파되기 시작하면서 사우디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사우디군은 M1A2 전차에 대해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화력과 방어력은 뛰어나지만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해 운용이 불안정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최근 사우디에서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전차를 퇴출시키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주력 전차이며 앞으로 30년 이상은 더 현역으로 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M1A2 전차는 1979년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전차의 성능에 미국이 만족하면서 시대에 따른 업그레이드만 진행하면서 후속 전차를 개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구식인 전차의 내부 컴퓨터와 GPS 같은 전자 장비만 교체하며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 아무래도 현대의 전장과는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 흑표 전차는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의 최신 전자 장비와 신기술을 대거 도입하여 기존의 전차보다 월등히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M1 전차보다 강력한 화력을 가졌으며 방어력도 더 우수하고 자동 장전 장치까지 탑재하여 더욱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해버리는 능동 방어 장치와 추가 반응 장갑까지 탑재하여 미국의 M1A2 전차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지금까지 정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무기를 많이 도입하긴 했지만 실제 야전 지휘관들은 한국의 K2 전차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M1A2 전차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도 K2 전차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 작전 효율성을 더 높여준다며 강력히 K2 전차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에 주목하고 있는 나라는 사우디만이 아닙니다. 현재 노르웨이의 신형 전차 도입 사업에도 K2 전차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폴란드가 독일과 미국제 전차를 다 제치고 한국의 흑표 전차를 선택하면서 흑표의 성능에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독일제 레오파드 2 전차를 운영하는 노르웨이는 차기 전차 후보로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독일제 최신형 전차인 레오파드 2H 전차를 최종 후보로 놓고 시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만날 일이 없는 두 전차가 나란히 시험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눈이 많은 노르웨이의 지형에서 거리낌 없이 눈길을 치고 나가며 독일 전차를 앞서 나가는 K2의 시험 평가가 인상적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전차 강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최신 전차를 넘어서는 흑표의 모습에 독일의 기술자들마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더 저렴하여 노르웨이의 군 관계자는 정치적인 입김이 없는 이상 한국의 K2 전차로 확정되는 것이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산 전차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미국과 독일의 전차들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K2 흑표 전차는 한국이 처음으로 직접 만든 국산 전차인데 100년도 전부터 전차를 만들고 있던 독일과 미국이 한국에게 밀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산 명품 무기 중 수출에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려주고 있는 무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K9 자주포입니다. 최근에는 폴란드에 이어 인도가 K9을 200대나 추가 도입하면서 또다시 경쟁 업체들을 눌러버리고 자주포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오랜 경쟁 상대였던 독일의 PZH-2000이 처음에는 K9보다 성능 면에서는 우수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대량으로 판매도 안되고 업그레이드도 하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K9 자주포가 성능 면에서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자주포가 된 것이죠. 세계 최고의 자주포답게 실전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K9을 도입한 인도와 중국산 자주포를 도입한 파키스탄과의 전투는 K9이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슈미르 계곡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벌였던 포격전은 처음에는 인도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K9 자주포를 100대를 구매한 인도였지만 당시에는 한국에서 갓 들여온 10대가 가지고 있던 무기의 전부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인 파키스탄은 중국제 150mm SH-1 자주포 36대를 동원하여 인도군에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숫자에서 3배나 많으며 먼저 공격한 파키스탄군의 공격에 인도군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포격전이 벌어진 이후 결과는 중국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파키스탄군의 SH-1 자주포 부대가 오히려 인도군의 K9 부대의 반격에 밀려 완전히 전멸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더욱 충격을 받게 된 것은 이 전투에서 K9 자주포는 단 한 대도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이었죠. 숫자도 3배나 많았던 중국산 자주포들이 제대로 된 타격조차 입히지 못하고 그야말로 녹아내려 버려 중국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의 관영 매체들을 통해 K9의 성능이 형편없다고 거짓 선전하기 바빴는데요. 하지만 정작 인도군이 중국과의 분쟁지대에 K9을 투입하자마자 꼬리를 내리고 부대를 후퇴시켜버리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K9을 실전에서 써보고 완전히 반해버린 인도는 200대를 추가 도입하겠다며 한국에 정식으로 구매 신청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와 폴란드도 K9을 도입 확정을 지으며 K9 운용국이 되었습니다. 핀란드군과 에스토니아군은 K9이 들어올 때 국가적인 행사를 치룰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노르웨이군은 K9의 성능에 반한 이후 한국 무기에 전적으로 신뢰감을 보이며 K2 흑표 전차마저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로 K9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전통적인 군사 강국이자 선진국인 영국마저 인정할 정도로 올라왔다는 것을 반증하게 된 셈입니다. 이미 훌륭한 성능을 가진 자국산 자주포인 AS-90을 운용하고 있는 영국이 그 후속 무기로 한국의 K9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를 방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국 무기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죠. 주력 무기가 하나, 둘씩 한국 무기에게 성능에서 밀리게 되고 수출 시장에서 조금씩 점유율을 뺏기게 되면서 방산업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첨단 무기의 결정체라고 불리고 있는 전투기 분야에서 마저 미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CNN 방송은 한국이 KF-21로 초음속 전투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며 가격 경쟁력이 미국의 F-35보다 좋을 것이라고 보도하며 한국 무기가 이제는 미국의 무기 수출에 위협을 준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우수한 이유는 길지 않는 무기 개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벌써 미국이나 유럽 등의 강국들이 견제할 정도로 우수한 무기들을 만들어내 세계 시장에서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